오성만큼이나 귀해 가구의 품격을 더하는 소재를 찾아 경기도 용인으로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한창인데요. 기중기까지 써서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는 이것, 바로 대리석입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나 인테리어 소재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대리석 들어온 양이 얼마나 돼요? 300회 정도 돼요. 1m, 1m짜리 300장. 그럼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5돈 정도 나가죠. 오늘 하역해야 할 대리석은 두 종류로 총 9묶음. 한 묶음에 15장씩 묶여 있어 무게가 꽤 나가는데요. 안전한 하역을 위해 기중기까지 동원된 겁니다. 대리석은 무게도 무겁지만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쉬워 하역 작업이 까다로운데요. 작업자들도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대리석에 무게가 있어서 엄청 조심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항상 위험하죠.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안전한 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자들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수신호를 정해 정확한 타이밍을 주고받는 작업자들. 작은 움직임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안에서 뺄 때 위험이 많죠. 이게 혹시 넘어갈까봐 땡기는 도중에 돌이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대리석이 깨지기라도 하면 수백, 수천만 원이 버려질 수도 있는 상황. 속도는 조금 더딜지언정 안전하고 무탈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리석까지 안전하게 하역을 마쳤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리석은 9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산지에 따라 색과 모양이 다양합니다. 다들 잘 들어왔어요, 부장님? 네, 잘 들어왔어요. 보세요. 좀만 내려줘 보실래요? 배편에 발이 묶여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리석 상태부터 확인하는데요. 오늘은 어디서 들어온 건가요? 이거 올월 들어온 거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네네. 그 뉴빌렘이라는 대리석이고요. 원석은 터키 거예요. 색깔 예쁘네, 부장님. 네. 이 대리석은 중후한 느낌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대리석은 전 세계의 50% 이상이 이탈리아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스페인에서 생산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태리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태리에서 들어온 돌들은 화이트 대리석들이 주로 들어오고요. 이렇게 지금 요 제품도 스타투아리에토라는 돌이고요. 이태리 대리석이고요. 그 이쪽은 화이트 돌인데 그리스에서 들어온 대리석이거든요. 폴라리스라는 대리석이고요. 우리들이 흐르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대리석입니다. 이 제품은 이태리에서 들어온 아라베스카토 발리라는 대리석인데요. 빙하를 연출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너무 예쁘죠? 아, 듣고 보니 빙하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네요. 대리석 종류 참 많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리석이 생산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강원도 정선과 평창 등 몇몇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특히 평창석은 옥빛과 분홍 그리고 백색의 물결 무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리석으로 생활 속 가구를 제작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제작 공장은 요즘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는데요. 이사철이라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 가구로 분위기 변화를 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 트랙이 많이 탔어요. 저기 안 좋으니까 이 밑에 쪽으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갔어, 여기. 다른 원석에 비해 유난히 충격에 약한 대리석. 조그만 실수를 해도 금이 가기 일쑤인데요. 대리석이 무게도 있고, 이거 때에 따라서는 크랙이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고. 고가의 소재인 대리석. 하지만 금이 가는 순간 상품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조심해서, 조심. 와서. 금 하나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생각보다 크기에 재단전에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재단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손이 생길 수도 있어 작업 중에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가 45도 쳐서 이제 돌이 두 개가 90도로 맞아야 거실장을 붙일 수가 있어요. 거실장을 만들 때는 대리석 테두리의 각도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각 맞춰 재단한 판은 바람에 건조하는데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대리석 가구를 만드는 곳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나무 상자.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요? MDF 거실장 박스예요. 대리석을 붙여서 마감 처리를 할 거거든요. 이제 보니 대리석의 각도를 살려 재단한 이유가 있었네요. 대리석은 에폭시 소재의 접착제를 사용해 붙여주는데요. 이때 대리석에 수분이 있으면 들뜰 수 있어 건조를 시켜둔 겁니다. 그런데 거실장 만드는데 나무틀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대리석마다 그 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MDF를 붙여줌으로써 그 강도가 2배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거실장의 무게는 줄이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나무틀을 사용하는 거군요. 여러 장의 대리석을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데요. 돌 접착제인데요. 자재 색상에 따라서 페인트 칠하듯이 배합을 해서 접착면에다가 붙여주면 똑같은 색상으로 맞추고 있어요. 거실장의 견고함을 높이기 위한 작업. 날카로운 눈으로 대리석 사이에 홈을 찾아 메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착제가 완전히 굳은 다음 연마 작업을 거치면 거실장이 완성됩니다. 보통 작업 과정은 디자인과 재단, 마감과 연마로 나뉘는데요. 특히 재단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천연의 무늬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많은 쪽이 크랙이 잘 가요. 돌 자체가 약해서. 무늬 있는 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크랙이 잘 가고 있어요. 다른 원석에 비해 다양한 무늬를 갖는 대리석. 한 장의 대리석에서도 어떤 부분의 무늬를 얼마나 살리느냐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대리석 가구의 매력인데요. 크랙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조심. 하지만 무늬가 많은 쪽이 금이 잘 가기 때문에 다룰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깨졌네 이거. 아 참. 이거 내려주세요. 일단 내려주세요. 칼로 잘라야 되니까 일단 이거 잡아주세요. 사장님 이거 잡아주세요. 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그나마 백매트가 붙어 있어서 다치지 않아서. 이거 버려야 돼 이제. 대리석을 다루다 보면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 작업자들도 익숙하게 대처를 합니다.
빠지시는 거예요? 예, 뭐, 풀 수가 없어요. 대리석은 한번 깨지면은. 깨지거나 짜투리 대리석은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요. 폐기물로 버려지기 때문에 짬이 날 때는 잘게 부서집니다. 나름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볼 때마다 아까워서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만들면 뭐 몇백만 원도 되고 몇천만 원도 되는 자재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깨지고 해서 다 버리는 거죠. 그래요, 좀 쉬었다 해, 그럼. 응. 천천히 해, 조심해서. 이 김에 잠시 쉬어갑니다. 아까 뭐 손 안 다쳤어? 예, 괜찮아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 먼저 사온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자재가. 예. 요번에 새로 사온 걸로다가 예, 다시 해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작업. 늦어진 납품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는데요. 마음을 다잡고 작업에 집중합니다. 보통 재단은 기계를 쓰지만 곡선에 들어가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도라고 합니다. 그라인더가 이게 90도가 각대가 안 맞았을 경우는 끼임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 모자가 튀쳐나오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혹시나 하는 위험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신중하게 조금씩 재단을 이어가는데요. 긴장 속에서의 작업. 끝날 때쯤에는 온몸은 땀과 물로 뒤범벅입니다. 보통은 하루 정도 건조하는데요. 작업이 많이 늦어진 상황. 특단의 조치에 나섭니다. 바로 불을 사용하는 건데요. 오열의 대리석이 깨지지 않도록 요련한 불 조절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말르는데 물이 말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리는 거예요. 연마 작업의 생명은 직각. 각도가 맞지 않으면 테이블 다리를 달 수가 없는데요. 25년 내고 어느 곳을 재도 90도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뭐든지 이 직각은 맞아야 되거든요. 못 맞추는 경우 그게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이를 서서 하는 고된 작업. 대리석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완성된 가구를 보는 게 좋아 25년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배타량 소리를 듣게 됐죠. 대리석 이 일은 단기간 내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정과 여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며칠 뒤 다시 대리석 가구 공장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작업이 한창이네요.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거긴가 본데 현장이 떨이켰나 봐, 박스를. 그러니까 밑에 가루가 다 있지. 보통 제품을 납품한 다음에는 보수 작업은 하지 않는데요. 거래처의 부탁이라 작업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선 어떤 부분이 얼마나 파손이 된 건지 상태부터 파악합니다. 아마 이거 오늘 깨뜨린 거야, 올리다가 떨어져서. 사진이 이거예요? 응. 군데군데 보이는 파손된 흔적. 이거 보수가 가능할까요? 대리석 복구 작업의 1단계. 파손된 부분을 말끔하게 갈아내는 작업. 다른 부분에 영향이 가지 않게 섬세하게 갈아냅니다. 그런 다음 보강제로 쓸 접착제를 배합하는데요. 대리석과 색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리석하고 색상이 아주 근접하게 100%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근접하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보강제를 파손 부위에 바른 다음 섬세하게 연마를 해줍니다.
기계를 바꿔가며 연마하기를 수십 번. 과연 잘 복구가 됐을지 궁금한데요. 얼핏 봐서는 잘 모를 정도로 보수가 잘 됐네요. 보수도 잘 맞췄겠다. 서둘러 거래처로 향합니다. 이번 대리석 테이블은 모델하우스에 납품했던 제품 중 하나인데요. 성인 4명이 들어도 쉽지 않은 무게, 운반하는 것도 고됩니다. 한번 흠집이 났던 터라 더욱 조심조심 온 신경을 쏟는데요. 들어서 살. 설치가 끝나고 나니 어느새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천연의 무늬로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줄 대리석 가구. 작업자들의 땀방울이 깃든 대리석 가구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